안녕하세요. 창업 관련 규제, 법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과 관련된 창업 관련 규제는 여러 법령들이 속해 있어서 두 주에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교습소와 개인 과외 교습소 또는 개인 과외 부분은 여러분들 그 학원과 거의 유사하거나 혹은 규제가 학원보다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학원만 제시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9명 이하의 교습소를 하실 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학원 창업 관련 규제만 제시되어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그 교습소나 개인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시트에 대해 법제처에서 만든 학원 규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시면 교습소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고요. 각 지역교육청이요.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이러한 교육청 또는 대구시 교육청의 학원과 관련된 내용들 보면 어떻게 등록하는지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이제 학원 창업과 관련된 그런 규례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 이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혹은 여러분들 어, 여러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어떤 학원 사업뿐만 아니라 평생 교육을 여러분들이 여러 측면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결국은 평생 교육 기간,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도서관이나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그 동사무소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한 여러분들은 다 사설 혹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평생교육 기관을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아마도 많은 부분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학원 형태의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번 주의 목표는 학원 설립 관련 법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원과 설립하려면 그냥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시설 환경, 여러 가지 조명, 또 강사,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서 여러 가지 그 법제도를 받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세무서에 여러분 부가가치세나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그런 세무 관련된 등록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입지와 교육 환경 조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을 어떻게 넣는지, 계단을 어떻게 넣는지, 또 학원을 입지할 때 교육환경 교육환경을 유예 기간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의 학습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들이나 혹은 유흥지점, 오락실 등의 시설이 없어야 하는 곳에서 입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학원의 시설 및 설비, 개인 1인당 얼마만큼의 면적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등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소방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 등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학원은 전용 주거 지역, 보전 녹지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설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용도 지역에서는 해당 학원의 연면적, 용도 지역에 따라 설치가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원은 건축 법령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학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동일한 건축물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mm 미만인 경우, 50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2종 근린 시설, 50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교육 연구 시설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육 건축 시행령 제3조의 5조 별표의 1 참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은 주로 이제 건축물 용도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그 바닥 면적이 500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에 따라서,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시설에, 또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에 한다. 이 부분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학원을 설치 운영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건축물 용도 변경의 허가를 받아서 용도 변경 신고를 하여 학원을 설치 운영, 용도 변경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설치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청에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학원의 입지와 교육 환경. 학원 설립 운영자는 학원의 교육 환경과 위생시설을 깨끗하게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이거는 학원 설립 운영 및 아이 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석해져 있습니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는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소, 유해업소라고 합니다.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학교 교과 교습 학원을 설립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유해업소가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육 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 학교구병법 제6조에 개정되어 있는데요. 대기환경보존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 허용 기준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총포 하향류의 저장소, 고압가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여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상영관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이 있는 곳에는 시설할 수 없습니다. 폐기물 수기장수도 그렇고요. 가축의 폐기물 처리시설, 그런 곳에 가축의 사체 처리장 및 동물의 가공 처리하는 시설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감염병원, 감염병 격리병사, 격리소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설치하고요. 가축시장 옆에서 할 수가 없고요. 귤을 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이런 유흥업소, 단란주점, 유흥주점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호텔, 여관, 여인숙에는 할 수가 없어요. 보통 200m가 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행 행위장, 경마장, 경류장, 경정장 등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게임 제공업, 게임물 시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되는 업소, 전화방, 화성대야, 성기구, 취급업소 등은 근처에는 학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여러가지 미풍양속을 행하는 시설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그러한 것들, 특히 증기탕, 그 다음에 무도학원, 무도장, 노래연습장, 담배 자동 자판기, 이러한 비디오방, DVD방, 이런 것들이 해오는 것들은 영업 학원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설립 운영을 위한 건축물 충족 조건으로 학원 설립 운영이 가능한 건축물들의 여부, 교육 환경 조건 충족 여부 및 직통계단 설치 여부 등이
건축물 충족 조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학원을 위한 건축물로서 적합한 용도는 독서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같은 건물에서 구분 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용 공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근린시설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같은 건물에서 구분 소유자별 학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교육연구시설이어야 한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학원 설립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교육환경의 적합성 충족 여부인데요.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 입시, 보습, 컴퓨터, 부기, 속독, 속셈, 주산, 타자, 음악, 미술, 무용, 웅변, 독서실 등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동일한 건축물에 위치한 경우 학원을 설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교육환경의 유해환경 이 부분들. 다만 연면적이 16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는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유해업소를 학원이 위치한 층으로 수직 이동시킨 후에 거리 20m 이내 같은 층이거나, 자, 20m 이내 같은 층. 그러니까 지금 유해업소가 있으면 20m, 20m 떨어진 이 공간에 설치하라는 거죠. 지금 요 공간에. 자, 그런 다음에 수평거리 6m 이내, 6m 이내, 수평거리 6m 이내, 바로 수평거리 위아래층, 수평거리 위아래층에는 6m를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위아래. 그러니까 당연히 위층과 아래층은 위협소의 경우는 설치할 수 없고, 그런 다음에 같은 층에는 20m, 위아래층에는 6m 이내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학원 설립을 위한 세 번째 충족 조건으로 건물의 안전과 피난을 위한 직통 계단 설치 여부가 있어요. 3층 이상의 층에서 학원, 독서실의 용도로 쓰이는 당해층, 거실, 전용 면적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경우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돼요. 2개소 이상. 자, 그림과 같이 A학원은 설립 당시 200m 미만이기 때문에 한 개여도 설립이 가능했으나 그 B학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4층에 해당되는 계단을 2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개. 200이기 때문에 계단이 2개소 이상, 그러니까 뭐 이쪽에 있든지 이쪽에 있든지 이렇게 2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단. 자, 그런 다음에 지하실에 위치한 학원의 경우는 각 시도에 규정한 학원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학원과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 교습 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해야 합니다.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학원의 시설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제가 올려놨습니다. 또 시도조례에 관련된 사례는 뭐 예를 들면 학원과 관련된 시도조례라고 하면 뭐 대구시의 학원 뭐 조례 이렇게 치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학원의 시설기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8주에 미달한 경우는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에 교습과 학원 및 교습소 관련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법령들이 학원 설립에 있어서 관계가 있습니다. 학원 기본 관련 법령을 보면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 처리 절차 관련해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 성범죄 경력 조회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뭔가 이의제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과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이의제기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비송사건 절차법, 그 다음에 처분 사전통지 의견 청취 등 관련돼서는 행정절차법, 그 다음 건축법, 주택법, 뭐 이러한 주택과 관련된 거는 건축물 용도 확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 성년 후견인 제도는 민법, 다음 외국인 강사 자격과 외국인 학원 설립 자격은 출입국 관리법이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어린이 통합버스에 관련된 건 도로교통법, 다음 학원 차량에 대한 거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록 변경 시 면허세 납부는 지방세법, 과태료 부과 체납 징수는 지방세 기본법,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 헌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소득세법, 그 다음에 용도지역의 지정 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다음 교육환경과 관련된 유업세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시설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급수시설은 먹는물관리법,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또 다중이용료의 안전관리특별법, 그 다음에 옥외 관리 등의 관리와 옥외관리 진흥에 관한 법률은 광고물일 때,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의 법률, 그 다음에 또 이게 돼 있네요. 출입국 관리법이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은 강사 자격, 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학원의 시설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학원과 관련된 그 조례를 보면 학원의 시설 규모가 나옵니다. 이 제곱 미터. 앞으로 제곱미터라는 표현은 하지 않고 숫자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시, 검정 및 보습 학원인 경우, 보통 교과인 경우, 입시 660, 다음 검정고시는 90, 보습, 논술은 70, 그다음에 진로지도, 진학상담지도는 70. 보면 여러분들 그 70이 제곱미터면 얼마나 될까요? 평으로 따지면 3.3이 한 평이거든요. 3.3 제곱미터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21, 2평 정도, 22평, 3평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공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외국어인 경우 보통 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 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여러분들 그 어학학원들 있잖아요. 그죠? 150m 제곱입니다. 약 50평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능, 음악, 미술, 뭐 무용 같은 경우 별표사와 같다는 게 이 별표사는요. 이따가 앞에 뒤에서 보겠지만 실습 기구나 실습 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둡니다. 자, 독서실도 학원처럼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스터디 카페든 뭐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초등등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한 시설, 혹은 성인을 한 주된 세상, 뭐 시설이든 독서실의 운영은 이 교육청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120m입니다. 이 제곱미터. 그다음에 이게 학교 교과, 교수, 학원과 관련된 이 시설 규모였고요. 다음, 자, 평생 직업 교육 훈련.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겁니다. 실험 실습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교구는 별표 4 혹은 뭐 조례마다 다르겠지만 이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따가 예시로 몇 개 볼 겁니다. 자, 뭐 산업 기반 기술, 뭐 기계, 자동차,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많이 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환경, 뭐 교통, 뭐 이런 것들요. 교구가 꼭 있어야 되죠. 실험 실습하려면요. 그다음에 산업 응용 기술, 디자인, 이용 미술, 그다음에 포장, 인쇄 뭐 이런 것들요. 피아노 조율. 제가요 어제 피아노 조율을 맡겼거든요. 뭐 한 번 조율할 때마다 한 10만 원씩 해가지고요. 근데 한 1, 2년을 조율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어, 뭐 여러 가지 그 피아노의 음반을 때리는 그 어떤 그 부분이 많이 이렇게 느슨해져 가지고 또 예, 그 악교로 붙이는데 습도에 따라서 이게 풀어지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40만 원을 줘야 된대요. 근데 어떻게 애들 때문에 피아노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뭐 그 피아노 하나에 이렇게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또 이렇게 고쳐서 하면 이 정도로 이렇게 수입을 얻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산업 서비스, 속기, 전산 회계, 전사 선거래, 여러분들 요 텔레마케팅,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직업 상담, 뭐 이러한 서비스의 학원일 경우는 또 이렇게 교구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 기술, 일반 서비스요, 애견 비용. 요즘에 이런 것들 많이 한다 그러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호스피스, 그 다음에 항공승무원, 뭐 이런 거요.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로봇, 이런 학원들이 요즘에 많아졌죠. 그 다음에 뭐 출판, 그 다음에 영화, 방송, 뭐 이런 것들도 다 뭐냐면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설비 교구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경영사무, 금융, 유통, 뭐 부기, 주산. 옛날에 부기, 주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하나 있나 모르겠어요. 속독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있나요? 속독학원? 이제 뭐 책 읽기가 강조돼서 속독학원 같은 것도 있게 되겠죠. 자, 이것들은 70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평생 직업 교육 훈련의 국제화. 성인 대상 어학인 경우는 150. 그 다음에 통역 번역일 때는 70. 그 다음에 인문사에서 행정 경영 회계 통계일 때는 70. 그 다음에 대학 편입이나 성인 고시학원일 때는 150. 자, 기회, 뭐 구강 무용, 그다음에 뭐 바둑,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무도 이런 것들은 실험 실습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교육을 갖춰야 합니다. 독서실은요 120m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이 시설 규모에 몇 가지 이제 그 정의들이 나옵니다. 아니면 몇 가지 설명 자료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기준 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 기능을 제한 강의실, 실습, 열람실의 내벽 간 바닥 면적을 실측하여 실제로 측량하여서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론 강의가 실험, 실습, 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된 학원. 그러니까 실험, 실습, 실기가 주되게 이루어진 학원은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않고 실습실만 두고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교통교과 계열 중 보습학원, 보습과정, 뭐 보충학습이죠. 뭐 여러분들 초,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다녔죠. 그래서 보통 교과목의 보습학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보습과정이라 얘기한다. 보습과정의 초등학교 교과 반영을 교습할 경우 면적은 시읍면 지역 구분 없이 50m 이상 하니까 초등학교 과정만 다룬다면 좀 이렇게 50m만 다뤄진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쯤에 예를 좀 든다 그랬어요. 텔레마케팅. 요즘에 텔레마케팅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70m 이상이다. 그 다음에
전화기, 단말기 1대 이상을 구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헤드셋 10대 이상. 애견미용 이것도 70m. 그 다음에 10대 이상. 그러니까 미용 테이블이 10대 이상이 하고 또 뭐 목욕도 시켜야 되니까 목욕조가 2대 이상이어야 되고 드디어 10개 이상. 이게 애견미용이라는 겁니다. 주로 목욕시키고 털 깎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국악, 음악 국악 실용 이 부분에는 80m 이상. 그 다음에 주요 실습용 악기가 10대, 뭐 기타 학원을 한다 그러면 10대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피아노, 기타, 드럼은 악기는 5개 이상이다. 그 다음에 실용음악일 경우요. 실용음악. 그 다음에 성악과정일 때는 악기 1대 이상. 뭐 이런 조건들을 꼭 갖춰야 이제 그 학원 설립에 있어서 등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술 80m 이상. 그 다음에 화판 및 아젤, 이젤. 그 다음에 실습용 탁자, 일시 수용 능력이 1인당 1개여야 된다. 그 다음에 소묘, 수채화, 한국화, 디자인, 만화, 포트폴리오 등일 때는 교구가 5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독서실 120m 이상이어야 되고요. 열람대, 그러니까 아시죠? 열람대. 그래서 1인당 1대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기타 설립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한량실, 채광, 환기, 조명, 온도, 방음 및 소방 시설 등 기타 시설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되 수강생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세식이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뭐냐 아무튼 얘기 안 할게요. 더러우니까. 저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학교가 저기 밑에 바로 이렇게 탁 하면 다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수세식이 아니었죠. 그래서 무서워서요. 집에 가서 하는 애들도 많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다 수세식으로 변하고 화장실이 거의 뭐 고품격이잖아요. 어느 세계 가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화장실이 좋은 데가 있는지.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수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해야 합니다. 아시죠? 뭐 하면 옷을 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 시설을 갖춰야 한다. 요즘처럼 손 씻는 시설, 소독 시설이 갖춰야 됩니다. 화장실은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해야 합니다. 환기를 위해서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환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밀폐된 공간, 그래서 약간 춥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학생들이 수업을 듣도록 해야 돼요. 아니면 환기 설계를 수시로 가동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서 실내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골고루 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채광이죠. 이렇게 빛. 너무 보세요.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청광공에 의한 옥의 수통 조도와 실내 조도의 비가 5% 이상이어야 된다. 완전히 영화관처럼 어두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최대 조도와 최대 조도 비율이 10대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행되는 블라인드를 쳐야 돼요. 꼭 커튼을 하든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돼요. 300룩스. 시험 문제를 가로치게 한다면 300룩스 이렇게 탁 가로치고 시험 문제 낼 수 있겠지만요. 최대 조소와 최대 조조의 비율이 3대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학원 설립 관련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 이런 기준들이 정확하게 준수가 돼야 합니다. 인공전염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학원의 실내 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로 유지한다.
너무 더울지 않을까요? 18도 이상, 20도 이상은 온 난방인데 누가 이 정도로 해갖고 애들 덥나요? 춥나요? 어쨌든 습도는 30에서 80% 이하로 습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학원은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 규제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돼야 합니다. 특히 음악학원 같은 경우는 소음 진동법에 의한 규제에 적합하게 구성돼야 합니다. 학원은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데요. 570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전에 해당 소무서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소방서에서 발행한 수상실험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청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 570m인 경우는 소방시설을 기준에 맞게 설치한 후 교육청에 학원 설립 운영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추후 소방서에 방문하여 소방 적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또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 3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을 인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관리법의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서 전체 수용 인원이 300 이상인 학원인 경우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안전시설,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받아야 된다. 수용인원 산정 방법은 밑에 있습니다.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실습실, 휴게실 용도에 쓰이는 특정 소방 대산물. 이거는 해당 요원에 사용하는 바닥의 면적 합계를 1.9로 나눈 겁니다. 독서실은 3m로 제곱미터로 나누는 수를 갖다가 수용인원 산정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인테리어를 한번 볼까요? 자 먼저 구조를 보겠습니다. 강의실, 실습실, 열람식들 각 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 또 강의실이나 출입실이 타실을 가기 위한 복도로 이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복도를 중심으로 하고 요겁니다. 요 5인데 그래서 자, 강의실마다 뭐가 있어요?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도 이렇게 해서 아마 요게 출입구 같네요. 그죠? 이렇게 각각의 문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강의실을 통해 타강하는 경우 이거 봐봐요. 강의실을 통해 들어가서 또 타 강의실을 들어가고 요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자, 실습실의 일부, 여기까지 실습실이라고 생각해요. 실습실의 일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사무실로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문은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실습실을 통해 상담실에 가. 이 실습실을 통해 갖고 이 상담실에 들어가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실습실을 통해서 이 상담실에 들어가는 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바깥에 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테리어도 세심하게 해야 합니다. 자, 학원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유 명칭은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합니다.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제1항을 보면 학원 명칭 뒤에 학원과정 명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부 보습학원 또는 동부학원, 샛별 음악학원 또는 샛별 학원 등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외부 간판 외에 외부 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대외적으로 광고, 팜플렛, 광고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성학원, 한샘학원, 고려학원 등 이미 사용하고 있는 학원들은 이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명칭을 표시한 학원은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들 그 상호 명칭하는 그 사이트를 보면 여러분들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등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 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한 명칭 사용권은 500명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학원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노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행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영어 대문자 이니셜을 학원 명칭에 사용, 한글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겁니다. EMB 학원 혹은 ENB 이렇게 이니셜을 사용해서 SDA 애국원, SDA 애국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한글로 풀어서 사용할 수 있다. A 플러스 보습학원, 헤럴드학원 등 한글과 함께 뒤에 가로를 넣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더스 보습학원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에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형식 고유명칭에다가 교수과정, 그다음에 학원, 예, 음악 학원, 그래서 뭐뭐 학원, 독서실 이렇게 사용 불가 명칭은요. 뭐뭐 학교, 스쿨, 아카데미, 캠퍼스, 관리지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해 교육장, 관할 지역 내 동일 교습학원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학원 설립 신청상의 명칭과 동일하게 간판을 제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곳도 많더라고요. 자, 이상으로 우리가 학원과 관련된 설립 규제에 대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